안녕하세요. 부공입니다. 오늘은 적립식 투자에 대한 내용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적립식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네. 근데 적립식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안전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적립식 투자라고 하면 매달 일정 금액으로 월마다, 년마다 이렇게 보통 월마다 매수를 하시죠.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게 안전한 투자 방법으로 소개받고 알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전할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적립식 투자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립식 투자라고 하면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가는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올랐을 때도 일정하게 사고 내렸을 때도 일정하게 사기 때문에 내렸을 때도 심리적인 부담감을 떠나서 많이 살 수 있습니다. 내렸을 때 똑같은 금액을 매수한다면 많이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분할 매수 효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2번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하십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분할 매수 효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내렸을 때도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단가가 좀 떨어지죠? 평단가가 떨어질수록 나중에 하락장이 와도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장점을 알아봤으니까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자, 적립식 투자의 단점은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매월 월 초에 산다든가 월 말에 산다든가 하는 그래도 적어도 매수의 기준은 있는데 이 매도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적립식 투자가 제대로 된 전략이 되려면 이 매도의 기준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번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데 적립기간이 늘어날수록 분산 효과가 급감한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 장점이 분산 효과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적립기간이 늘어날수록 분산 효과가 급감한다면 적립식 투자를 굳이 해야 할까요? 사실 적립식 투자라고 하면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대신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는데 기간이 늘어날수록 분산 효과가 급감한다면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이 적립 기간이 늘어날수록 분산 효과가 급감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85년 1월 달부터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략 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됐죠? 20년이니까. 아니네요. 35년 정도 됐네요. 자, 2007년 10월에 우리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때까지 22년 10개월간 매달 100만 원씩, 그러니까 85년 1월부터 7월 10일까지 납입한 기간이 22년 10개월이고 그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적립을 했다면 총 10억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런데 2007년 10월 정점으로 2008년 10월까지 1년 동안 코스피는 천천히 내려가면서 반토막이 됩니다. 계좌가 5억 500만 원 남았어요. 편의상 5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2009년 10월까지 매 1년간 매달 100만 원 투입하면 그러니까 2008년 10월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다시 12개월, 1년이죠. 매달 100만 원 투입하면 겨우 1200만 원을 불입한다는 거예요. 자, 5억 손해인 상황에서 1200만 원 투자해봐야 5억 대비 1200만 원은 2.4%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2.4%로 그동안에 50% 손실 본 걸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타기를 해봐야 이렇게 싼 가격에서 물타기를 해봐야 1200만 원밖에 물타기를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200만 원에서 이제 주가가 회복해서 쭉 다시 상승을 한다면 1200만 원에 대한 이익은 커지겠지만 나머지 손실된 금액 5억 500에 대해서는 이게 회복되는 거지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적립기간이 늘어날수록 분산 효과가 급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적립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될까요? 저는 굳이 해야 한다면 좀 변형된 적립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 바로 이 순환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불입 기간을 정해놓고 분할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은 그 우리 적립식 투자랑 같습니다. 다만 매도 기간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뭐 3년이면 3년 해가지고 3년 동안 불입을 하고 3년에 뭐 연말에는 다 모두 매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불입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순환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자, 1년 단위로 투자를 새로 시작하게 되므로 리스크의 분산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년이라고 제가 제시를 했지만 1년이 아니고 3년, 5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가급적이면 1년 단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짧은 단위로 해야 리스크를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년 단위를 추천합니다. 자, 1년 단위로 투자를 새로 시작하므로 리스크의 분산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작년 2월부터 해가지고 2월, 3월, 4월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죠. 자, 그럴 때 2020년을 기준으로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으니까 2020년 전체를 불입을 하는 걸로 쳤을 때 1월달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값이 싸졌을 때 매입을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후반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1월 달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금액은 손해를 많이 봤겠죠. 하지만 2월 달, 3월 달, 4월 달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1개월 정도의 손실은 메우고도 큰 이익이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환적립식 투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순환적립식 투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째 해 1월부터 100만 원씩 1년 동안 불입하면 12개월이니까 총 1200만 원을 불입하게 되죠. 그리고 12월 말에 연말 전체를 매도합니다. 1200만 원치 산 거를 매도를 해요. 자, 그러면 그 1200만 원이 이익을 봤을 수도 있고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금액을 모두 합쳐서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연도에 또 넣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큰 이익이 없었다고 치겠습니다. 0원이라고 치면은 자, 1200만 원 고스란히 들고 있죠. 1월부터 다시 100만 원씩 원래 들어가는데 1200만 원을 12로 쪼갰기 때문에 이게 다시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새로 들어갈 100만 원과 기존에 있던 1200만 원에 100만 원, 200만 원씩 200만 원씩 1년간 불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투자했던 1200만 원과 올해 새로 넣을 1200만 원, 총 2400만 원이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역시 연말에 전체 매도하고 또 셋째 회에는 1월부터 300만 원씩 같은 방식으로 계속 불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서 적립식 투자의 단점인 매도 기준이 없다는 점과 그 다음에 그 리스크 효과, 분산으로 인한 리스크 효과가 급감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적립식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성도 증가하고요. 이익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손실률이 떨어지니까 이익도 더 커지겠죠.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보완한 순환 적립식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적립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순환 적립식 투자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